등교를 늦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이태원이 생기기 전에 1 미만이었어요. 지금 6.18이거든요. 학부모시죠. 한 주씩 지나면 이제 등교할 때가 오는데 어쩌시겠어요? 보낼 자신이 없는데요. 그 구체적인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사실 지금 아까 그 의견에도 나왔으면 학교 안 보내겠다. 학교 가도 되냐? 그리고 또 뭐 학교 가야 된다. 뭐 이게 사실은 더 지금 찬반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 방역 전문가 입장에서는 지금 고3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제 다음 주에 학교를 가거든요. 등교를 하는데 이거 가도 되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학부모시죠. 학부모긴 하죠. 고3은 아니긴 한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아, 그러면 이제 뭐 그 아이들도 이제 한 주씩 지나면 이제 등교할 때가 오는데 어쩌시겠어요? 사실 보낼 자신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일 고민하는 바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태원에서 지금 환자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 우려가 되기는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태원에서 이런 집단 발병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더 우려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똑같은 상황이 학교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장소만 바꿔서. 네, 장소만 바꿔서 똑같은 학교에서 뭐 네. 학교들 밀집해 있고 아이들이 만약에 통제가 잘 안 되거나 마스크나 이런 거 잘 착용 안 되거나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학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 내에 어쨌든 지역사회 내 감염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든 아니면 학생들이든 한두 명이라도 감염된 상태로 혹시 학교로 오게 되면 그러면 집단 발병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저희가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게 된 상황이 이태원발 지금 환자가 증가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에 만약에 학교가 만약에 고3이 개학을 만약에 예상대로 했다면 당초 예정대로. 했다면 인천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학생들 때문에 집단 발병이 학교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이미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태원발로 2차, 3차 감염자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학원에 의해서 또 어디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다음 주에 개학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학교는 한두 개는 분명히 문 닫는 상황이 바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분명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강행을 해야 된다 그러고 정말 이게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사실은 이 부분도 안고 가셔야 되거든요. 발생해도 그래 거기는 발생했으니까 일단 뭐 대처하고 온라인 수업해 그러지만 나머지 학교는 끌고 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한두 개 학교 그렇게 발표 딱 되고 났었으면 그러면 어느 학부모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겠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다른 학교에서 벌어졌으면 그 옆 학교나 그 옆 학교나 이런 데서 난 겁나서 못 보내 이런 상황 안 벌어질까. 그래서 그만큼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개학에 대한 준비가 그다지 심리적으로나 어떻든 행정적으로나 그다지 많이 안 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거죠. 저희는. 자, 그럼 이제 진짜 다음 주에 개학을 했어요. 예. 근데 어느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예, 대책이 일단은 수립돼 있나요? 뭐 예정대로 계약을 해서 학교에 확진자가 나오거나 네. 하는 상황이 되면 그 학교만으로 원격 수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행히 다시 이제 등교를 예, 못하게 그러니까 하고요. 그 학교만에 한정해서 원격 수업 체제로 전환하는 거죠. 다행히 그동안 이 원격 수업 체제가 그래도 조금 안정화된 지점이 있어서 개별 학교별로 이제 국지적으로 원격 수업 체제로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물론 저희도 학부모님들의 뭐 안 보내겠다는 학부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거의 학부모의 마음으로 이 사태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대통령께서도 서울의 중경고등학교를 가고 저희도 학교를 가서 보면 학교별로 학생들의 동선을 이렇게 다 체크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등교할 때 발열 체크부터 거기서 열이 높으면 이제 또 약간 격리해서 대기 상태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교실에서 의심 학생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이동을 할 거냐 하는 문제, 급식할 때 투명 칸막이를 어떻게 해서 격리를 시킬까.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중경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니까 교실별로 이렇게 소독제를 포함해서 마스크 모든 걸 세트로 딱 탁자 위에 선생님 탁자 위에 딱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지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뭐 이 위기가 현저하게 지속된다. 그러면 학부모의 마음에서 등교를 연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지금 주말을 저희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대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원격 수업하면 학교 안 가고 원격 수업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계약하면 다 학교 간다고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전 오후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 짝콜반으로 나눠가지고 짝수반은 나오고 홀수반은 다음 날 나오고 또 서울의 한 학교 같은 경우는 짝콜수로 분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이런 것도 학교에서 논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명 학생 중에 10명은 교실에서 수업하고 10명은 집에서 원격 수업으로 하는 거죠. 물론 선생님이 상당히 이런 방식은 힘드시긴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그다음에 이제 또 고3과 다른 학년이 저는 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고3은 대학 입시라는 정말 네. 절박한 그 상황이 있고 학부모님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지점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주말을 지켜보고 만일에 코로나 위기 수준이 조금 낮아졌을 때 등교 방식들을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일단 응전을 하는 그렇게 그게 이제 교육부의 입장으로 돼 있고 저희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는 만약에 그 확진자가 발생해서 온라인 교육을 하고요. 예. 또 어떤 학교는 등교 수업을 하고 이랬을 때 이게 아무래도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그 어떤 학습 수준이라고 할까요? 학습의 그렇습니다. 질. 이게 대면 수업이 나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등교 수업이. 그러면은 그런 격차가 계속 이게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거를 그냥 수용할까? 이런 지금 그런 상황이 예측되는 거죠. 네, 학교마다 다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심지어 그동안 논의할 때에도 가령 이런 이 감염이 비교적 없는 지역에서는 그냥 수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전국이 다 일제히 다 휴업을 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더 걱정이 그냥 5월 20일에 고3을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네. 난 우리 아이 못 보내겠다. 아까 이재갑 선생님 말씀처럼 절반 정도가 거부를 하고 있다. 그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교육부에서는 그러면 정 못 오겠으면 집에서 자기가 수업을 한다고 그러는 어떤 계획서를 내면 그걸 출석으로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해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과연 어떻게 이것을 해나갈 거냐. 아까 그 학부모님도 좀 학교 가기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실제로요. 그동안 우리가 해오면서 돌봄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한 100명이 했는데 애들이 오는 건 실제로 50명 이하가 오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못 보내는 겁니다. 학부모들의 경우에. 그 이런 면에서 어떻게 이것을 믿고 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모든 교육장들이 각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확진자가 0으로 되기 전에는 보내기가 어렵다. 이런 주장들을 하거든요. 0이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감염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를 확증해야 우린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당장 이번에 인천 상황을 놓고 보면 정말 불안하거든요. 어느 선생님이 만일 감염이 있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 다 걸리게 될 테니까 못 보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정말 어려운 거고 이제 정말 5월 20일 어떤 상황이 일어날는지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학부모들은 정말 더 이 등교 계약에 대한 거부 반응이 아주 크죠. 근데 학교라는 데가 뭐 아까 조희연 교육감께서 무슨 그 시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뭐 요일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하지만 뭐 수업 시간에는 그럴 수 있다 쳐도 또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게 학생들이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게 잘 좀 지키기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고3이나 이렇게 충분히 잘 따라줄 수 있는 학년은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전으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으로 학교를 열면 안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조심해서 열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이태원 이제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보통 감염 재생산수라고 하는데 한 환자가 몇 명이나 전파하느냐.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얼마나 지금 확산되고 있느냐 아니면 유행이 감소하고 있느냐 이걸 따지거든요. 근데 이태원이 생기기 전에
발생하기 전에는 1 미만이었어요. 한 0.58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게 좀 감염이 관리가 되는구나. 한 0.12 정도까지 떨어지면 감염 위험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학교를 열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 5월 2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쭉 모델링을 해보면 지금 2.58이거든요. 어우, 엄청 높아졌네요. 네, 엄청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열심히 방역을 해서 이전 수준 0.58 수준으로 5월 12일부터 간다라고 가정을 해도 떨어지는 게 금방 안 떨어지거든요. 한번 올라가면. 그래서 하루에 10명 미만으로 확진되는 게 6월 초예요. 그리고 만약에 방역 효과가 한 5월 19일부터 나온다. 그럼 10명 미만 떨어지는 게 6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6월 달에도 여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하루에 확진자가 우리가 이전에 한두 명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10명 하루에 확진자가 지역사회에서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이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위험이 제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정도의 위험이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저도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같은 마음에서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그리고 그 길의 여정에서 선택지가 다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번에 일주일 연기도 제가 가장 먼저 일주일 연기론을 꺼냈던 입장입니다. 만일 정말 그러한 상황이 되면 저는 충분히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고3의 대입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이제 가장 그 연기를 어렵게 하는 게 수능 일정입니다. 네. 대입 일정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때는 뭐 수능 시행일을 지금 2주 최대치로 했는데 한 달 뭐 연기 못할 게 뭐 있냐. 저는 뭐 그렇게까지도 그런 가능성까지도 저는 충분히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뭐 대개 대학 입장에 수시 학생부 작성 일정이라든지 네. 정시 학생부 작성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한 달까지 연기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는 하되 추이를 지켜보는